근데 제가 요 근래에도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이 구충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구충제로 사용하는 뭐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여러 종류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먹는 게 좋은가를 이렇게 문의해 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그 종류에 대한 차별성,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펜벤다졸이 맨 처음에 알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동물한테 썼던 그런 이제 구충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이 먹는 구충제는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보면은 비슷해요. 하지만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펜벤다졸에서는 보자면은 주로 작용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것을 중합을 시키는 것을 이걸 차단을 시켜가지고 하는 효과가 가장 큰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53이라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포 안에 포도당에 들어가는 이 차가 있어요. GLUT라 하는데 이게 포도당을 세포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부분을 차단을 시켜서 이 펜벤다졸이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그럼 되게 우리가 이제 항암제에서도 이런 작용들이 있는 게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탁솔이나 빈칼칼로이드 이런 약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펜벤다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래요. 보니까 이런 탁솔이나 이런 건 항암제하고 같이 써도 효과를 좀 더 나게 할 수 있다. 또 DCA라 해가지고요. 다이클로로아세테이트라 해서 이게 암세포를 굶기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굶기는 작용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펜벤다졸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효과가 난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메벤다졸, 그 다음에 알벤다졸, 이거 사람한테 쓰는 구충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펜벤다졸하고 이런 메벤다졸, 알벤다졸하고 차이에 있어서는 보면은 약간의 차이. 즉 뭐냐면 세포 자살을 시키는 이 기능에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요. 펜벤다졸에서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에서는 오히려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이런 BCL2라는 이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또 메벤다졸하고 알벤다졸, 이건 사람한테 쓰는 구충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차이는 흡수율 차이예요. 메벤다졸은 흡수율이 아주 낮아요. 5% 이하라 하죠. 근데 알벤다졸은 흡수율이 조금 그래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부분들을 복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몸 안에 많이 흡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 제품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컬큐민, 강황을 같이 사용하거나 또 그 다음에 우리 CBD 오일이죠. CBD 오일은 대마에서 추출한 건데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오메가3하고 비스만 그런 오일 계통입니다. 이걸 같이 사용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또 있는 게 토코페롤. 토코페롤도 지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이 같이 합쳐져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걸 전에는 의사들이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식약처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많이 했지만 요즘에 이걸 먹고 효과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사기나 말기인 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뭔가 이
가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먹지 말라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단지 또 이거 하나에 매이지 말고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런 천연물이나 파이토케미칼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한다면 의외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신 이런 구충제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안면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좀 가렵고 그 다음에 설사가 난다든지 구토나 아니면은 이제 심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쇼크까지 일으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런 부작용을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기간 복용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단기간 사용했을 때는 아주 안전한 약이죠. 근데 장기간 복용을 하면 인체에 누적이 되고 또 간에 부담이 돼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좀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은 간 손상인 것 같아요. 제 환자 중에 대장암이 있으면서 간 전이가 되는 환자분인데 이분이 계속 이것을 복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암도 같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항암하고 결부가 돼서 그런 건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끊어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거 쭉 안 먹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또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 다시 간 수치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이때는 뭐 다른 걸 안 했고요. 그랬더니 간 기능이 좋아졌어요. 이런 결과를 보자면 어쨌든 이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구충제는 장기 복용을 할 때는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용하신 분들은 막 이런 것에 주의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간 수치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을 하고 또 만약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잠깐 중단을 시키고 또 그 후에 어느 정도 간이 회복한 후에 다시 복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간에 대한 변화는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은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중단을 하면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어서 복용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